토요일에 벌어졌던 오늘 아침에 나온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기초한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전날에, 그러니까 7월 10일에 당정군 연합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당정군이라고 하면 당일군, 그 다음에 정치일군, 군인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가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의 회의는 거의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회의장을 보니까 평양에서 간부들, 군이든 당이든 다 모아가지고 김정은 참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희철이라는 사람이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4년 동안 임기에 있으면서 이른바 조직권과 간부권을 악용해서 그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희철은 군내 매관 매직, 뇌물수수, 정치협잡 행위를 조장하고 자신의 신복과 아첨꾼을 중요 직제에 배치해서 당의 율적 연군 체제 확립을 저해했으며, 그의 범행이 이미 다 최고 법기관의 심리에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라고 밝혀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가 단순 뇌물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조성하는 등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손상할 수 있는 군내 세력 또는 무리를 형성한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형벌을 선고했다고 했지만 어떤 수인지는 밝히지 않고, 박희철의 부정부패는 배태하고 있는 위험성과 해독성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 범죄이며, 이번 조치 결과로 군사정치지도부 내에 남아있는 독소와 폐물들을 즉시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은 좀 깁니다. 거의 노동신문에 다 공개를 하고, 또 전 세계에서 보는 조선중앙통신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희철이라는 인물은 정말 장성택 이후 희대의 악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어디서 진행했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딱 저렇게 앉혀놓고 거의 장성택 숙청 하던 그 회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희철 보나마나 저 앞에다 끌어내서 죄상을 열거시키고,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관련 형벌이 북한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형벌에 의해서 부정부패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뭐라고 할 소지가 있으니까 형벌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저건 박희철 사형,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적어도 몇십 명은 사형 판결을 받고, 그 가족들은 아마 저 깊은 산 속에 추방되고 재산들은 모두 몰수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 들냐면, 이거는 김정은 참석 하에서 총만 쏘지 않았지 북한 정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개 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처형 때 북한이 극악하게 공개 처형을 했던 20-30년 전에는 그 사형시킬 사람들을 군중 앞에 세워놓고 자기 입으로 자기 죄상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게 그냥 너 죽인다 그러면 잘 말하지 않으니까 오늘 반성 결과에 따라서 너가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쭉 얘기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관이
이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 소리치더니 말뚝에다 갑자기 박아놓고 입을 탁 틀어막고 바방 쏘고 끝납니다. 물론 가끔 살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또 나는 죽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한 번은 용서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극악 무도할 때는 가족들을 맨 앞에 앉혀놓고 자기 아빠나 아버지나 뭐 형제가 총에 갈기갈기 찢기는 모습을 목도하게 합니다. 이게 북한 공개처형이 극악할 때 일이고, 물론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목을 집중하고 지켜보기 때문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공개처형인데 저거는 총만 쏘지 않았을 뿐이지 장성택 숙청 때처럼 사람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처형하고 그리고 뭐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도 연출시키고 이랬을 겁니다.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공개처형장에 들어간 군중 마냥 숨도 쉬지 못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부정부패의 전쟁을 갑자기 선언했을까? 저는 부정부패가 박이철이 갑자기 엄청나게 부정부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북한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제1장 제목을 저는 뇌물이라고 지을 겁니다. 왜? 북한은 뇌물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회입니다. 물론 김정은 측근에 있는 아주 고위층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김정은이 하사하는 뭐 선물도 받고 배급도 받으니까 여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힐까봐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는. 근데 그 밑에 썩지 않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정도면 총정치국장이 어저께 상장이었는데 그저께 공개된 사진은 상장이었는데 어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갑자기 대장 달고 나왔습니다. 이 김성기라는 사람인데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아마도 그 회의에서 저자들의 죄상을 잘 까발켰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김성기라는 사람이 아마 총정치국장 오래 했으면 같이 물들었겠는데 몇 달 전에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임명돼 가자마자 조직부국장의 죄상을 발간해서 아마 김정은의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직비서 김재룡이 자기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것을 봤을 때는 김재룡도 연대 책임을 져가지고 해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제가 뇌물 할 때 잘 살려면 세 가지를 틀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인사권, 간부 인사권, 두 번째 돈, 세 번째 칼자루 잡고, 이런 실권이 있는 자야말로 힘 있는 자고 잘 사는 자입니다.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면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뇌물 받고, 당연히 뇌물 받고, 뇌물 많이 준 사람한테 좋은 자리 줄 거고, 그거는 북한 어디서나 승진할 때 뇌물을 안 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자기만 먹었겠습니까? 자기 위에도 또 줬을 거란 말이죠. 총정치국장도 같이 뇌물 받아 먹었을 겁니다. 다만 다른 직책이 있는 것보다는 조직부국장이라는 자리가 인사권을 틀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뇌물을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뭐 가령 조선노동당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석탄 공업성 조직국장 이런 사람도 그 석탄 공업성 산하 사람들한테서 뇌물을 다 받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뇌물 주지 않으면 누가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뇌물이 단위가, 우리가 뇌물하면 꼭 돈만 생각하는데 이게 돈만 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전국에 지금 쫙 퍼져서 개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건설 이 분야만 놓고 봐도 군인들이 정말 공짜로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널리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파트 재개발한다 그러면 뭐 칠천국 공병국에 가서
한 개 대대 빌려줘. 대가는 아파트 10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인력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 10개 받으면 그 칠천국 총국장이 아파트 몇 개 먹어요. 간부들이 먹고. 근데 자기가 먹으면 안 되죠. 자기를 자를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위에다가 아파트 한두 채씩 상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당연히 아파트들이 상납이 될 것이고 그 총정치국 부국장은 뭐 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국장? 조직국장도 당연히 엄청나게 해먹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또 자기 인사권을 틀어진 간부한테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피라미드 고리에서 제일 잘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은 아예 그냥 파리에 불과하죠. 결국 모이는 데는 그 조직부, 노동당 조직부, 조직비서가 조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 아니 뭐 북한 사람들 그 조사를 해보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탈북민들 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주가 제일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꾸준히 해보면 92% 내지 93%의 응답자가 주황당 간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죠? 주황당 간부가 잘 산다고? 그렇죠. 주황당 간부, 권력진 놈들이 제일 잘 살고요. 두 번째 보이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사권 틀어진 놈들이 압도적으로 잘 살고 두 번째 보이부, 칼자루 틀어진 놈들이 압도적으로 잘 살고 돈주가 잘 산다는 응답은 1 내지 2%에 불과해요.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본질을 아는 거죠. 결국 돈주가 살아남으려면 주황당 간부한테 계속 상납을 해야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부국장 박이철은 뭐 당연히 뇌물 받아먹고 안 받아먹은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뇌물 준 놈 승진시키고 그다음 뇌물 받은 걸 위에다 상납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북한 간부들이 또 잘하는 거 있죠. 자기 애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한 채씩 주는 거예요. 주고 뭐 장성택도 그랬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에다가 자기가 부정 축제한 돈을 또 쌓아두는 거죠. 어디다가. 왜? 그 은행에 가지고 가면 다 들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위문 위대로 이만큼 먹고 지방 간부들은 지방 간부대로 요만큼 먹고 심지어 협동농장 무슨 작업반장도 뇌물을 받아먹는 시대고 이런 식으로 쭉 뇌물의 부패 사슬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몇 시간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뇌물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공개 처형, 공개 총살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저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선언한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민심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깨달은 거예요. 왜?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굶어 죽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지방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시작하고 쌀값이나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물론 지금 현재는 곡물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7월 달에. 그래서 뭐 감자도 나오고 핵곡물 보리도 지금 수확하고 하니까 정점에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만은 그 하락한 그 퍼센트가 이만큼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만큼 떨어졌다 해서 그게 싼 가격이 아닌 것처럼 잠깐 지금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뭐 하냐 이런 목소리가 빗발치니까 결국 너희들이 못 사는 원인은 이런 부정부패한 인간들이 다 떼먹었기 때문에 착복하기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박희철만 끝나겠습니까? 그 전국의 당기관 뭐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민심 수습용으로 곳곳에서 총소리가 나고 뭐 강원도당에서 또 얼마 잡아서 죽일 것이고 평안북도에서도
한 열대 명 잡아다 총살할 것이고, 그러면 또 무지한 백성들은 아우 시원하다, 저놈 죽어서 정말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딴 데 돌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작 김정은 자신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놈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별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해가지고 그들이 2,300명 이상이 죽은, 그리고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난 그 대가를 받아다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자기 별장부터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별장만 만듭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승마장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취미생활, 코로나 때 아무것도 들여오지 말라고 봉쇄해 놓고는 자기들이 탈 말만 딱 들여온 게 김정은이 아닙니까? 부정부패의 수괴는 김정은인데 결국 밑에 사람들이 시선을 잡기 위해서 이게 막 또 부패의 전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역사상 수많이 봤던 그런 일이고, 심지어는 뭐 이웃나라 중국만 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끔 뭐 시진핑 권력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 핑계가 뭡니까? 부정부패를 소탕한다면서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죠. 근데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죠. 가령 뭐 주한기간에 어떤 고위간부 하나가 숙청됐다 그러면 그 별장이 전국에 한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실어 오면 트럭으로, 마오타이주 2트럭, 무슨 금괴 몇 트럭에서 막 몇십 트럭씩 나옵니다. 한 개 별장마다. 중국은 이렇게 스케일이 큰데 북한은 대신 몇 트럭은 나온단 말이죠. 한 사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부정부패한 나라긴 똑같은데, 중국은 뭐 시진핑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정적인 보시라이 칠 때도 저 보시라이 그 별장이고 뭐고 해서 돈이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원자바, 후진타오 다 뭐 따져보면 친인척들이 몇 천억, 몇 조의 재산들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 뭐 재산 공개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는 순간 중국이 망합니다. 막 뭐 엄청나게 권력을 틀어진 자들이 죽기 살기로 투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못 잡고 그냥 정적이면서 대표적으로 칠 수 있는 인간들만 갖다가 보여주기식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럴진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북한은 다 썩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썩은 나라에서 김정은이가 부정부패하는 것은 결국은 제일 부정부패의 원흉인 자신에 대한 사람들이 원망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 돌려서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굶어 죽는 것은 당은 너희들을 정말 열심히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니들이 가난한 거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부패 얘기는 앞으로도 제가 심도 있게 북한에서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니까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